오늘 아까 앞선 발표들도 그렇고 그 AI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세서에 관련된 그다음에 플랫폼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명하면은 왠지 지금 분위기가 와이너리 행사에 청국장 들고 와갖고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특히 이제 모빌리티의 인프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여기서 좋은 인사이트를 갖다가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에바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기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017년도에 삼성전자에서 C랩이라는 그 인큐베이션 사내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스핀오프한 회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충전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핀오프를 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C랩에 있는 그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C랩의 방향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처럼 이렇게 스핀오프 해갖고 어떻게 보면 스핀아웃이죠. 스핀아웃 해갖고 독립된 회사를 갖다가 차리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게 된 경우에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걸 흡수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1년 동안 과제를 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돼서 나왔는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충전 로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솔직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자율주행이라는 걸 빼고서 그리고 이제 이동형 카트 형태로 해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 그래도 스타트업이더라도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돈은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고정형 충전기 쪽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이제 작년에 완속 충전기에서는 국내 마켓시어 1위를 하게 됐었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는 급속 충전기에서도 마켓시어 1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참고로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 CES에서 그 혁신상 5개를 받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충전기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2030년까지 1.5억대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3.5억대라고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매우 급속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배터리를 만드는 생산 속도만큼 그보다 더 빠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속도대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넷제로 카본이 되려면 전기차가 얼만큼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IEA 보고서에서 만들어낸 게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3.5억대 정도 돼야지 실제로 넷제로 카본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차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로 해서 가고 있는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와 화석 연료를 같이 쓰고 있는 자동차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전기차일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을 텐데요.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감축시키는 데 첫 번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미래차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플랫폼을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급속도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보셔야 될 게 전체 국내에 있는 전기차 수요를 갖다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40만 대 정도 되고요.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가 18만 대, 그 다음에 급속 충전기가 2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숫자의 절반 정도가 충전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여기서 전기차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 계실까요? 한 분, 두 분만 계시네요. 여기서는 대략 오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시니까요. 대략 한 2%. 지금 국내에서 2025년도까지
5% 정도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고요. 전기차는 실제로 지금 차 전체가 한 그 2,700만 대 정도 됩니다. 2,750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에 해당하는 차량이 전기차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은 대략 한 10% 정도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요즘에는 15%까지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전기차 2.6대당 충전기 하나 이 정도로 이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우리나라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책정해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우리나라는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 중심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있다 보니 완속 충전기 시장이 훨씬 더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속 충전기를 갖다가 많이 깔면 되지 왜 완속 충전기를 깔아야 될까요? 실제로 전기차는 완속 충전기가 훨씬 더 충전에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체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급속 충전을 했을 때는 배터리의 열화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에 관련된 매뉴얼들을 보게 되면은 급속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만큼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갖다가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하시면은 고민부터 많이 되시죠. 그 이유는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러한 충전 인프라의 부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인 포인트들을 갖다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갑자기 우리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이라고 그래서 나는 전기차가 아닌데 차를 댈 수 없는 공간들이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리고 전기차 유저들 입장에서는 충전이 다 끝났는데 차를 안 빼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내일 충전해서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근데 차를 빼지 않고 충전이 다 끝났다고 전화를 하면 되려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냐고 화를 내요. 이 전기차 충전 전용 충전 구역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오전 세션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지구에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전기차가 한 대가 마련이 되게 되면은 대략 2가구 정도의 전기 용량을 갖다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건물에는 이미 전기 수전 용량이라는 것이 책정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기를 더 많이 끌어쓰게 되게 되면은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화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를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전기차 화재. 물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연구가 필요한 그 부분들이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지금 배터리가 갑자기 발화를 하는데 실제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가 발화를 하는 부분은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되긴 합니다. 그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기차는 한번 불이 나면은 배터리가 완전 전소되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면서 그 안에서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뿌린다 하더라도 불은 계속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열을 식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이동형 충전기입니다. 전기차가 데디케이트 파킹lot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충전기가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건물에
수전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ESS를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를 갖다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 중에 여기 이제 자율주행 충전 로봇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올해 CES에서 혁신상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 2개를 그 고정형 충전기 2개를 만들었는데요. 이 고정형 충전기는 특히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잡고서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카트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갖다 빼고 근력 증강 시스템을 집어넣어서 저 무게가 대략 한 600kg 정도 되는데요. 근력 증강을 일으켜서 그 아이들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그 충전기를 갖다가 개발을 했고요. 이 안에는 40kWh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었고요.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밖에 쓰지 못하고 실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제품은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입니다. 밴이라든지 전기차에다가 충전기를 집어넣어서 충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카카오티라든지 이런 데서 고객이 원하는 위치가 있게 되면은 그 택시가 찾아가듯이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VMC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VMC는 현재 캐나다에서 판매 중이고 캐나다에서 계속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었는데요. 이 제품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소개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그 아리조나 주지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굉장히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혹시 가보셔서 주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주유하는 곳이 굉장히 경계가 삼엄하다 할까요? 거기 주유를 관장하시는 분의 그 부스 안에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계시죠. 왜냐하면 주유를 하면서 어떤 현금 도난이라든지 강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충전 시간이 길어요. 완속이든 초급속이든 급속이든 충전 시간이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충전기가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생겨요. 만약에 주와 주 사이를 이동을 하는데 동양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애리조나주로 전기차를 타고서 낮에 출발을 해서 갔어요. 밤에 도착하겠죠. 그러면 충전구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급속 충전기 쪽에 갔는데 거기에 40분 또는 1시간 동안 충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담한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충전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 솔루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좀 걱정이 있는 게 갱들이 저희 충전기를 불러서 강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 로봇은 파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율주행 충전 로봇이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디스펜서가 있어요.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이 전기차 충전까지 완전히 다 자유롭게 하고 싶었는데 충전구의 위치도 다 다르고요. 차들마다. 그리고 충전구를 여는 방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충전기까지 즉 충전건을 꽂는 행위는 인간이 하자. 그리고 로봇이 그 충전건에 해당하는 디스펜서에 도킹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 제품은 지금 곧 상용화 준비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우리나라보다는 그 싱가포르가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서 워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만든 그런 제품인데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배터리들은 전기차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후 배터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 후 배터리에 태양광에서 갖고 온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그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 실제로 그 전기 충전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틸리티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설치하려고 만들었고요. 지금 이것은 국내에서는 이제 기아자동차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저희 솔루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EV 차저라 그래서 작년에 마켓 쉐어 1위 했던 그런 그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 오른쪽 편에 보면은 그리드 하나, 즉 전기선 하나, 7kW짜리 전기선 하나에 충전기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전이 다 끝나서 그 차량을 빼지 않으면 그 충전기에선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여기다가 약간의 아이디어를 덧댔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 플러그가 하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전기를 못 쓰게 되면은 우리는 멀티탭을 갖다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충전기로 멀티탭처럼 쓰는 겁니다. 약간의 아이디어지만 이게 실제로 전력을 효율화시켜서 쓰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에 많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전기들 사이는 블루투스로 그 메쉬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충전이 한 대가 충전하면 7kW, 두 대가 충전하면 3.5kW, 3.5kW, 세 대가 충전하면 2.3kW씩 충전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가 끝나게 되면은 그만큼 충전의 다시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제품 출시 1년 만에 마켓시어 1위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화재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충전기에다가 저 화재 감지 센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날 때 그 불꽃을 감지해서 미리 소방서에 알리자라고 해서 지금 이 제품은 막 출시가 돼서요. 국내에 열심히 깔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충전기만 만들지 않고 충전기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차징 애저 서비스, 그래서 카스를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카스를 제공만 하고 있고요. 일본과 동남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희가 차징 포인트 오퍼레이터로 해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 전기차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세션이 그 전기차 충전의 미래인데 미래를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학 자체가, 기술 자체가 이제는 플랫폼화되어 있고 서비스화되어 있죠. 그렇다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데이터 매니징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ISO 15118이라는 그 양방향 통신에 대한 모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충전기에 탑재가 돼서 전기차 자체가 전력원으로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안에 있는 그 통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심리스하게 진행이 돼서 충전기를 꽂기만 하면 차징이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금방 올 것이라고 보고 지금 테슬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 사용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더 깊이 될 것이고요.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배터리에 대한 온도의 그 24hour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기차의 배터리의 온도가 150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는 그 알람을 주고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진단 기능, 즉 우리가 내연기관을 탈 때 보면은 엔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그 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는 모든 충전기 회사는 아마도 이 배터리 진단 기능을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에다 놔서 더 차량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차량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누가 수집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차량 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충전기 내부에서도 차량에 대한 정보, 즉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서 차량을 갖다가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에 대한 노티스를 계속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충전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에 있어서 안정적인 사용,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할 때 마음 편히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비전은 앞서 써 있었지만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전기차를 사용을 할 때 충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이, 그래서 어디든 어느 곳이든 언제든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 계속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엔비디아에 대한 칩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자율주행을 더 고도화시킨다라든지, 그 다음에 유저들의 비헤이비어를 더 열심히 학습을 해서
좀 더 유저 친화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충전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